안녕하세요. 바른 자세와 움직임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힐링 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의 마스코트 필라테스 강사 최소연입니다. 오늘 힐링 무브의 관절 건강 교실에서는 팔꿈치 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팔꿈치 상과염입니다. 이 팔꿈치 상과염을 다른 말로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부르게 되나요? 흔히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테니스를 백핸드로 칠 때 발생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과에서 통증이 많이 유발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골프스 엘보는 여기 안쪽에 있는 내측 상과에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골프를 이렇게 안으로 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골프 엘보라고 불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스 엘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팔꿈치 상과염의 정의는 손목이나 팔목을 쓸 때 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가해지는 통증, 그리고 안쪽을 눌렀을 때나 바깥쪽을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통틀어서 팔꿈치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팔상과염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해부학적 명칭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과염, 위팔 상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보면은 위쪽을 위팔뼈라고 하고 아래쪽 아래팔뼈라고 합니다. 구용어로는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위팔 상과라는 거는 이 상완골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튀어나온 윤기를 말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본인 스스로의 뼈를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뼈를 보여드리면 이 뼈가 지금 왼쪽 팔인데, 보시면은 상완골, 여기 있는 상완골은 이렇게 날씬한데 팔꿈치 쪽에서는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커지게 두꺼워지는 것을 위팔의 외측 상과라고 부르고, 안쪽은 내측 상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측 상과나 내측 상과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질환을 우리가 계속 말을 하듯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스 엘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팔상과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단순하게 말해서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골프를 많이 치거나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나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손목을 뒤쪽으로 꺾는 거를 신전이라고 하고, 손목을 밑 내리는 걸 굴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전이나 굴곡 동작, 그리고 손을 안쪽으로 모으는 이렇게 회내 동작이나 바깥쪽으로 젖히는 회외 동작이 많은 어떤 일에 참여하면은 누구나 이 팔꿈치 상과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밥을 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밥 나라 아주머니들께서 하루 종일 김밥을, 지금 김밥만 아니고 고복민 김밥이라고. 고국민 김밥. 자, 그런 상업명 말해도 되나요? 김밥 나라서 말하셨잖아요. 네. 김밥집. 네. 그러니까 김밥집에 갔을 때 아주머니들께서 김밥 말아주시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많은데, 계속해서 많은 걸 보시면은 굴곡 신전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세탁기가 잘 돼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빨래를 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손빨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빨래를 짜야 되잖아요. 계속 짜야겠죠. 그러니까 비틀면서 짜잖아요. 비틀면서 짜죠. 그런 동작들이 계속해서 가해지면은 손목이나 팔꿈치로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왜 팔꿈치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느냐? 사실은 더 몸쪽에 있는 어깨나 견갑골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꿈치로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서 결과적으로 통증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팔상과염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증상은 손목을 신전하거나 손목을 굴곡하거나 아니면 회외 동작에서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팔상과염을 증상이 생기게 하는 어떠한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테스트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팔꿈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팔꿈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또한 어깨보다 더 위가 어디죠? 경추. 목이죠. 그러니까 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목에 있는 것들이 내려와서 팔꿈치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팔꿈치를 검사하기 전에 목과 어깨 검사를 먼저 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으면 또 팔꿈치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목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스펄링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목 압박 검사인데요. 만약에 이 검사에서 양성이 생기면은 목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그것이 팔꿈치로 가서 팔꿈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가지고 손으로 뒤통수가 아니죠. 손으로 정수리 쪽에다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하고 편하게 힘을 빼세요. 대신에 허리가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등을 좀 피게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수직으로 압박을 해보는 거예요. 2초 정도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2초 정도 압박을 할 때, 이 압박하는 힘에 대해서 증상이 발생이 되면은 양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대상자의 머리가 편안하게 정면을 보게 해서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당연히 괜찮아야겠죠. 정상이니까. 그리고 넘기고 옆으로 꺾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이랑 신전을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른쪽 경추에 대해서 상당히 관절을 좁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신경들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버텨보세요. 자,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는데, 이 검사에서 아프다. 그러면 이건 팔꿈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추의 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목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 방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깨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어깨 불안정성 검사를 해봅니다. 간단한데 한 손으로는 어깨 위쪽을 잡습니다. 이 위쪽을 견갑골이라고 해요. 앞쪽에 쇄골이 있고 뒤쪽에 이 견갑골이 있죠. 이 어깨를 감쌉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팔뼈를 잡아요. 상완골이죠.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 팔뼈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팔뼈를 밀어보고 뒤쪽으로 팔뼈를 당겨보는 겁니다. 다시 앞쪽으로 팔뼈를 밀어보고 뒤쪽으로 팔뼈를 당겨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쪽으로 당겨주거나 뒤쪽으로 역시 당겨주거나 할 때 이때 불안정성이 있거나 통증이 생긴다. 그럼 이것은 어깨의 불안정 문제이지 팔꿈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감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팔꿈치 관절을 단독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팔꿈치에 있는 인대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팔꿈치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외측 측부인대, 그리고 안쪽에는 내측 측부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외측 측부인대를 검사하기 위해서 내반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데, 자, 한 손은 상완골을 고정해주고 반대 손은 손목에 좀 더 가까운 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고, 힘 빼세요. 살짝 구부려주고 나는 이 내반력을 가하게 됩니다. 상완골을 고정해주고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면 이 바깥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아프면 이거는 외측 상가라기보다는 측부인대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손을 바꿔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한 손은 역시 상완골을 잡고 반대 손은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외반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의 스트레스 검사가 됩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검사네요? 그렇죠. 일부러 내가 바깥쪽으로 팔을 꺾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검사들, 즉 목이나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의 인대 검사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골프스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검사하는 겁니다. 자, 골프스 엘보, 테니스 엘보의 검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손목을 신전시킵니다. 이렇게. 자, 신전시키고, 자, 버텨보세요.
이제 당겨볼게요. 버티세요. 자, 손목을 신전시켰을 때 그걸 저항 줘서 버티게 합니다. 버텨보세요. 통증 생기시나요? 아니요? 자, 만약에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통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보라는 것은 손목 신전 근육이 부착되는 외측 상과가 아픈 것인데 이 근육을 내가 일부러 수축을 시키면 이미 손상된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골프스 엘보는 반대로 손목을 굴곡하는 겁니다. 굴곡하고 버텨보세요. 굴곡에 대해서 제가 당기는 거죠. 한 번 더 버텨보세요. 네, 이때 골프스 엘보가 있는 분들은 이 동작에서 팔꿈치 안쪽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아주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스 엘보가 왜 생기는지와 그리고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치료법 그리고 재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